은퇴 후 공기 좋은 시골에 내려가 텃밭이나 가꾸며 여생을 보내는 것. 아마 대한민국 50대, 60대 남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로망일 겁니다. 복잡한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뜨고 저녁이면 노을을 보며 막걸리 한 잔 기울이는 삶. 상상만 해도 평화롭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꿈같은 전원 생활이 한순간에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자 생지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공직에 몸담았다가 퇴직 후 야심차게 귀농을 선택했던 60대 김철수 씨 가명의 기막힌 사연입니다. 아름다운 풍경 뒤에 숨겨진 시골 인심의 두 얼굴, 그리고 외지인을 향한 끔찍한 텃세와 갈취. 과연 김철수 씨가 마주한 전원 일기는 해피엔딩이었을까요? 아니면 잔혹 스릴러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현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했던 김철수 씨는 3년 전 명예퇴직을 하고 아내와 함께 강원도의 한 한적한 산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물 맑고 공기 좋기로 소문난 곳이었죠. 퇴직금을 털고 서울 아파트를 처분해 2층짜리 예쁜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마당에는 잔디를 심고 한쪽에는 상추와 고추를 심을 텃밭도 만들었습니다. 이사 첫날 이삿짐 센터 트럭이 빠져나가고 마당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을 때만 해도 김철수 씨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자. 그동안 고생했어. 아내의 손을 잡으며 했던 그 약속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비극의 서막은 이사 온 지 딱 일주일 만에 찾아왔습니다. 마을 이장이라는 사람이 반질반질한 점퍼를 입고 청년회장이라는 사람과 함께 김철수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김철수 씨는 시골 인심을 생각해서 미리 사둔 고급 롤케이크와 음료수를 내오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죠. 그런데 이장의 첫마디가 가관이었습니다. 아, 집을 아주 으리으리하게 지으셨네. 서울서 돈 좀 벌어오셨나봐? 거두절미하고 우리 마을에는 법보다 중요한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지인이 들어오면 마을 발전 기금을 내야 하는데 보아하니 집 평수도 넓고 하니까 딱 5천만 원만 내시죠. 김철수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5천만 원? 5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도 아닌 5천만 원이라니요. 황당해하는 김철수 씨에게 이장은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눈을 동그랗게 뜨네. 이 마을 상수도며 도로며 다 우리 원주민들이 피땀 흘려 닦아놓은 겁니다. 숟가락만 얹으시겠다? 그 정도 성의 표시는 해야 우리 마을 사람으로 인정해주지 안. 그러면 여기서 못 살아요.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장님, 제가 이사 오느라 여유 자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 회관에 TV를 놔드린다거나 잔치를 여는 정도면 몰라도 현금 5천만 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러자 이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먹던 음료수 캔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일어났습니다. 이 양반 서울 물만 먹어서 뻣뻣하네. 좋아, 법대로 하자고. 어디 한번 법대로 살아보쇼. 후회하게 될 거니까. 그것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전체가 김철수 씨 부부를 투명 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쳐서 인사를 해도 고개를 돌려버리고 동네 슈퍼에 가도 물건이 없다며 팔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왕따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철수 씨가 차를 몰고 병원에 가려는데 대문 앞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마을 청년회장의 트랙터가 김철수 씨 집 진입로를 떡하니 막고 있었던 겁니다. 경적을 울리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장에게 전화를 걸자 이장은 콧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아, 그 땅? 지적도 떼봐요. 그 진입로 사실은 마을 공유지야. 우리 마을 농기계 세워두는 주차장으로 쓰기로 했으니까 꼬우면 헬기 타고 다니시던가.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분명 집을 지을 때 건축 허가까지 다 받은 도로였는데 이제 와서 마을 땅이라며 길을 막다니요. 결국 김철수 씨 부부는 그날 병원 예약을 취소하고 집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봤습니다.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은 난감한 표정만 지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사유지 분쟁이라 저희가 개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트랙터가 시동이 안 걸려서 못 뺀다는데 저희가 강제로 견인할 수도 없고요. 마을 분들하고 잘 합의해 보세요. 경찰마저 지역 주민들과 한통속인 것 같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며칠을 걸어서 읍내까지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갑자기 집안의 수돗물이 뚝 끊겼습니다. 쫄쫄 나오던 물이 아예 한 방울도 나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김철수 씨네 집은 마을 공동 지하수를 끌어다 쓰고 있었습니다. 수도 계량기를 확인해 보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마을 상수도 탱크가 있는 산 위로 올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누군가 김철수 씨 집으로 연결된 배관을 톱으로 잘라놓고 그 구멍을 시멘트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명백한 테러였습니다. 당장 이장에게 따지러 갔습니다. 마을 회관 평상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던 이장과 청년회장은 김철수 씨를 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물이 안 나와? 거 참 이상하네. 아마 지하수가 말랐나 보지. 우리 집은 콸콸 잘만 나오던데.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발전 기금 좀 냈으면 우리가 펌프라도 새로 달아줬을 거 아니야. 그들은 낄낄대며 김철수 씨를 조롱했습니다. 씻지도 못하고 마실 물도 없어진 아내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짐을 싸서 서울 친정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텅 빈 전원주택에 홀로 남은 김철수 씨. 그는 밤마다 트랙터로 막힌 대문과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수도꼭지를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내 돈 내고 내 집에 사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내가 죄인인가? 아니,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공무원 출신이었던 김철수 씨는 그때부터 치밀하게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선 집에 고성능 CCTV 8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집 주변을 완전히 감시할 수 있게 만들었죠. 그리고 성능 좋은 녹음기를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트랙터로 길을 막는 장면, 배관을 훼손한 흔적, 그리고 이장이 찾아와 돈 안 내면 계속 괴롭힐 거다라고 협박한 통화 내용까지 모든 것을 증거로 남겼습니다. 또한 그는 군청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지난 10년치 마을 지원금 내역과 마을 회계 장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이장이 지난 5년 동안 군청에서 나온 마을 지원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정황과 다른 귀농인들에게 거둔 발전 기금을 마을 통장이 아닌 차명 계좌로 빼돌린 내역을 찾아낸 것입니다. 심지어 마을 공동 소유로 되어 있던 임야 일부를 몰래 팔아먹은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김철수 씨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거다. 단순히 텃세 부리는 시골 노인네가 아니라 그냥 범죄자였구나. 데이. 마을 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에는 이장과 청년회장 그리고 동네 주민 3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변호사 그리고 서울에서 부른 방송국 PD와 함께 회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장은 낯선 사람들의 등장에 당황했습니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김철수 씨는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장님, 지난번에 저한테 5천만 원 내라고 하셨죠? 안 내면 물 끊고 길 막는다고 하셨고요. 여기 그 증거 다 있습니다. 김철수 씨가 가져온 노트북을 켜자 프로젝터 화면에 이장의 협박 영상과 녹취록 그리고 배관을 자르는 청년회장의 CCTV 영상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주민들 사이에서 이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거 조작이야. 어디서 감히. 이장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김철수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군청에서 받아온 회계 감사 자료입니다. 이장님, 작년에 군에서 나온 농로 포장 공사비 3천만 원 어디 갔습니까? 장부에는 썼다고 되어 있는데 공사는 안 했더군요. 그리고 재작년에 귀농한 박 씨네한테 받은 발전 기금 1천만 원 마을 통장에 입금 안 되어 있던데 그 돈 이장님 처남 통장으로 들어갔더군요. 주민들의 눈초리가 순식간에 이장을 향해 꽂혔습니다. 그들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이장, 그게 사실이야? 우리한테는 지원금 안 나왔다고 했잖아. 여기저기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미리 신고를 받고 대기하던 경찰 지능범죄수사팀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횡령, 협박, 일반 교통방해, 재물손괴 혐의. 이장과 청년회장은 그 자리에서 수갑을 찼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이 마을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장은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썼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장은 구속되었고 그동안의 횡령 액수가 수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청년회장 역시 트랙터로 길을 막고 수도를 끄는 혐의로 처벌을 피할 수 없었죠. 방송국 PD가 취재한 내용은 뉴스에 대서특필되었고 해당 군청에는 관리 소홀을 질타하는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군청은 부랴부랴 진상조사에 나섰고 마을에 대한 감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입은 정신적 피해, 수도관 복구 비용, 병원비, 그리고 진입로 통행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법원은 김철수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장과 청년회장 그리고 동조했던 일부 주민들은 수천만 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그들은 김철수 씨 집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가 늙어서 노망이 났나 봅니다.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 주세요. 하지만 김철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법대로 하자고 하신 건 이장님이십니다. 저는 그저 말씀하신 대로 법대로 했을 뿐입니다. 김철수 씨는 합의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장은 실형을 살게 되었고 마을의 권력 구조는 완전히 물갈이 되었습니다. 새로 뽑힌 이장은 김철수 씨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마을 정관을 뜯어 고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끊겼던 물은 다시 콸콸 쏟아졌고 집 앞을 막았던 트랙터는 압류되어 사라졌습니다. 아내도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그 집에서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승리했지만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곳이었으니까요. 그는 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다행히 마을의 악습이 사라지고 도로와 수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문이 나면서 집은 제값에 금방 팔렸습니다. 이사 가는 날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배웅을 했지만 김철수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 서울 근교의 타운하우스로 이사해 비슷한 은퇴자들과 어울리며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따로 있고 경비원이 상주하는 곳으로 말이죠. 김철수 씨는 귀농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시골 인심? 그거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얘기야. 텃세는 상상을 초월해. 만약 귀농하고 싶다면 혼자 외딴 집 짓고 살 생각 절대 하지 마. 차라리 귀농 단지로 가거나 아니면 도시의 편리함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전원 생활을 즐겨. 낭만만 가지고 내려갔다가는 피눈물 흘리며 야반도주하게 될 거야.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나요? 물론 모든 시골 마을이 이런 것은 아닙니다. 따뜻한 정이 넘치는 곳도 분명 많습니다. 하지만 닫힌 사회가 주는 공포와 외지인을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일부 토호, 세력의 탐욕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내 집 앞을 트랙터로 막고 마시는 물을 끊어버리는 야만적인 행태. 그것은 시골의 정겨운 텃세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이자 폭력입니다. 혹시 은퇴 후 귀농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땅값과 풍경만 보지 마시고 그 마을의 분위기와 인심, 그리고 발전 기금이라는 명목의 통행세가 있는지는 아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과 평화는 소중하니까요. 지금까지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5천만 원짜리 전쟁, 그 씁쓸하고도 통쾌한 결말이었습니다.